남편은 아내를 배신했고, 이제 아내는 남편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녀의 기억 속 마지막 장면에는 여전히 그 남편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잊혀진 사랑 속에서 평생의 죄를 끌어안은 한 남자의 고백입니다. 당신도 끝까지 듣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아마 눈물이 멈추지 않을 겁니다. 감동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다. 남편은 6시 30분 어김없이 일어나 주전자에 물을 올렸다. 파란 불꽃이 피어오르는 소리가 고요한 집안을 채웠다. 그는 찬장에서 하얀 찻잔 2개를 꺼냈다. 손잡이에 금이가 있었지만 버리지 못했다. 이 찻잔들도 그들처럼 세월을 견뎌온 증인이었다. 차가 우러나는 동안 그는 거실로 향했다. 아내는 이미 창가에 앉아 멀리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은발이 햇살에 부드럽게 빛났다. 남편은 찻잔을 탁자에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다. 오늘은 날씨가 좋네. 아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희미한 미소가 번졌지만 곧 눈빛이 흐려졌다. 당신 누구세요? 남편의 손끝이 멈췄다.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듯 했지만 이미 익숙한 통증이었다.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그녀의 손을 감싸쥐었다. 겉으로는 평화로운 일상이었지만 그 속에는 과거의 죄와 현재의 불안이 함께 숨쉬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아내의 잃어버린 기억 속에서 용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35살 여름, 그는 승진 후 회식이 잦아졌고 귀가는 늦어졌다. 당신은 이해받을 자격이 있어요. 아내보다 나를 더 사랑하잖아요. 그 말에 취해 그는 집을 나섰다. 아내는 그날 밤 식탁에 앉아 2그릇의 밥을 바라보며 조용히 울었다. 어린 딸이 물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 대답 대신 그녀는 빈 그릇을 끌어안았다. 아내는 홀로 새 아이를 키우며 생계를 이어갔다. 공장에서 일하며 손은 거칠어지고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팼다. 밤마다 설거지를 하며 혼잣말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녀의 삶은 버팀의 연속이었다. 한편 남편은 1년 후 모든 것을 잃었다. 내연녀는 더 나은 조건의 남자를 만나 떠났다. 당신 이제 돈도 없잖아요. 직장에서도 해고당하고 친구들도 떠났다. 혼자 남은 방에서 그는 깨달았다. 아내의 미소가 진짜 집이었다는 것을. 세월이 흘러 그가 돌아왔을 때 아내의 기억은 이미 그를 버리고 있었다. 40년이 흘렀다. 머리가 휘어지고 등이 굽었을 즈음 남편은 용기를 냈다. 늦은 밤 떨리는 손으로 집 앞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렸다. 아내는 서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낯설었다. 죄송하지만 누구시죠? 남편의 입술이 떨렸다. 나야, 당신 남편이야. 아내는 고개를 갸웃하며 웃었다. 죄송해요. 전 결혼한 적이 없는데요. 그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세상에서 가장 큰 배신은 다른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기억에서의 배신이었다. 그녀는 이제 그를 완전히 잊어버렸다. 치매였다. 딸이 나와 상황을 설명했다. 아빠, 엄마가 이제 기억을 못해요. 남편은 현관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그날부터 그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 아내를 돌보기 시작했다. 용서를 구할 기회조차 사라진 상황에서 그는 매일 그녀 곁을 지켰다. 아내는 매일 아침 그에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죠? 남편은 미소로 답했다. 안녕, 잘 잤어? 그의 속죄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남편은 매일 아내를 돌봤다. 아침마다 차를 끓이고 약을 챙기며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 내가 내 기억이 되어줄게. 그녀는 기억을 잃었지만 그의 후회는 매일 새로웠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그는 공원 벤치에 앉아 낡은 편지를 꺼내 읽었다. 30년 전 아내가 쓴 편지였다. 당신이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걸 봤을 때 내 세상이 무너졌어요. 그의 손이 떨렸다. 밤이 되면 그는 홀로 거실에서 울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너 하나만 봤어야 했는데. 눈물이 식탁 위 사진으로 떨어졌다. 사진 속 그녀는 젊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그녀는 그 미소조차 기억하지 못했다. 그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용서받지 못해도 곁에 있을게.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벌은 용서를 기다릴 기억조차 사라진 것이었다. 그녀는 기억을 잃었고 그는 속죄 중이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그녀를 지켰다. 어느 날 남편은 아내가 좋아하던 국화차를 끓였다. 거실에 향기가 번지자 아내가 고개를 들었다. 이 향기 어디서 맡아본 것 같아요. 남편의 숨이 멎었다. 아내는 찻잔을 들어 향을 맡으며 말했다. 이 향기 당신 냄새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예전에도 이런 향이 났죠? 남편은 입술을 깨물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는 고개만 끄덕였다. 아내는 천천히 손을 뻗어 그의 손등을 만졌다. 당신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 같아요.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내는 그 눈물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왜 우세요? 아니야, 넌 아무 잘못 없어.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녀의 손길이 그의 뺨에 닿았을 때 남편은 온몸이 떨렸다. 얼마나 오래 기다렸던 손길이었던가. 잃었던 세월이 그 향기와 함께 되살아났다. 기억은 사라졌어도 마음은 아직 그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 짧은 순간이 남편에게는 기적이었다. 한 줄기 빛처럼 스쳐 지나간 기억의 파편이었다. 그날 밤 아내는 그의 볼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다. 그때 미안했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남편의 눈물이 쏟아졌다. 무슨 말이야, 미안할 게 뭐가 있어. 아내는 무언가 떠올리듯 먼 곳을 바라봤다. 혼자 아이들 키우느라 힘들었어요. 하지만 당신을 기다렸어요.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요. 남편의 가슴이 무너졌다. 그녀는 모든 걸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의 마음엔 분명히 닿아 있었다. 그녀가 기억하지 못한 용서가 그날 향기 속에서 피어났다. 남편은 그녀의 손등에 이마를 대고 흐느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평생 고생만 시켰어. 40년을 기다렸던 말이었다. 그는 속삭였다. 나 이제 알아, 너는 날 용서했는데 나는 평생 나를 용서하지 못했어. 아내는 조용히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누가 누구를 위로하는지 알 수 없는 시간이었다. 세월이 잠시 멈춘 듯 고요했다. 창밖에서 참새가 지저귀고 햇살이 두 사람을 감쌌다. 그 순간만큼은 완벽했다. 며칠 후 아내의 상태는 다시 악화됐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매일 아침 그에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죠? 남편은 미소 지으며 답했다. 응, 오늘도 예쁘네. 아내는 이상하다는 듯 그를 바라봤지만 손을 빼지는 않았다. 그는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차를 끓이고 약을 챙기고 함께 햇살을 쬐었다. 여기 앉아서 햇살 좀 쬐자. 아내는 순순히 따랐다. 창밖을 바라보는 그녀의 옆모습을 남편은 조용히 바라봤다. 그녀는 더 이상 남편의 이름도 얼굴도 몰랐다. 하지만 그는 매일 그 자리에 있었다. 사랑은 이제 기억이 아니라 선택이 되었다. 그녀가 몰라도 그는 남기로 했다. 용서받지 못해도 곁에 있기로 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었다. 오후가 되어 아내가 졸자 남편은 조용히 속삭였다. 괜찮아, 넌 잊어도 돼, 난 아직 기억하니까.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사랑은 기억보다 오래 남는 것이었다. 아침 햇살이 다시 창문을 스쳤다. 남편은 어김없이 일어나 차를 끓였다. 하얀 찻잔 두 개를 들고 거실로 향했다. 아내는 창가에 앉아 평화로운 얼굴로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다. 남편은 그녀 옆에 앉아 찻잔을 건넸다. 오늘도 날씨가 좋네. 아내는 미소 지으며 차를 받았다. 당신 좋은 사람 같아요. 남편은 눈물을 참으며 웃었다. 고마워, 그 말만으로도 충분해. 두 사람은 함께 창밖을 바라봤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다. 나뭇잎들이 노랗게 물들어 바람에 흩날렸다. 남편은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 넌 잊어도 돼, 난 아직 그날의 내 웃음을 기억하니까. 그는 아내의 손등에 입을 맞췄다. 기억 속에서 젊은 날의 그녀가 떠올랐다. 하얀 원피스를 입고 수줍게 웃던 모습이. 그는 천천히 창밖을 바라봤다. 참새 한 마리가 날아오르고 햇살이 두 사람을 감쌌다.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다. 그 향기 속에서 남편은 느꼈다.
사랑은 기억보다 오래 남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내일도 그녀 곁에 있을 것이다.